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수원 똑똑입니다. 문화교육 위주의 수원 소식들을 3명의 이수원 뉴스 시민기자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나입니다. 네, 저희가 5회 때 독립출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두 분 독립출판물로 읽으신 책이 있으실까요? 이윤아 기자님? 네, 독립출판물로 여러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영통에 있는 오평 책방에 갔을 때 초록색 표지가 엄청 눈에 띄어서 구매했던 책인데요. 책 제목이 Say Say Essay예요. 오, 그걸 출판하신 작가님이 태재 작가님이신데 그 작가님이 글쓰기 수업 에세이 스탠드를 진행하면서 800여 명의 수강생을 만나며 받았던 질문들에 자기가 다시 물어보는 질문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한 페이지당 한 가지의 질문이 있고요. 나머지는 빈 공백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읽으면 내가 왠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왠지 그 빈 공간에 내가 써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립출판문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도 글을 써보고 싶은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이 드시는 분이라면 이 책을 마중물로 삼아서 글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질문의 답을 찾으면서 하면서 글을 써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세이세이 에세이. 네, 권 기자님은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오수영 작가님의 책을 좋아하는데요. 이 작가님의 책을 처음 만난 건 메탄동에 있는 독립책방 그런 의미에서였어요. 처음에는 그 책방지기 류물 작가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알게 된 책인데 그 책을 처음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작가님의 책이 좋아져서 그 작가님의 책을 찾아 읽는 중입니다. 그 처음 만났던 책의 제목은 아무 날의 비행일지예요. 오, 비행일지요? 네. 비행일지. 사실 이 작가님의 본업이 승무원이거든요. 네. 비행기를 운전하시는 이제 분이신데, 그 승무원의 시선으로 본 승객들의 모습을 글에 담아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간이면 찾아봤는데, 인상 깊은 한 구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시간이 될까요? 네. 네. 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숲을 가꾸는 조경사의 역할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모든 나무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고 편안한 숲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기본적인 업무이다. 라고 자기의 역할을 간단하게 이제 비유를 하면서 글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광경이 확 와닿네요. 네. 아무 날의 비행일지. 네. 그리고 저희 셋 모두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을 통해서 후원하고 있는 책이 있죠. 네. 그놈의 댕댕이를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바로 이 책의 저자이신, 그놈의 댕댕이의 저자이신, 그리고 또 독립출판사 디디북스의 대표이신 양단우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단우 작가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서 좋아요. 안녕하세요. 양단우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독립출판사 대표님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작가님으로 와주셨어요. 작가님으로서의 양단우님 소개 부탁드려요. 지난 시간에는 독립출판사여서 조금 출판에 관한 동향들이나 과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처음부터 출판사를 시작하려고 작정한 건 아니고요. 이제 작가로서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의 뿌리, 근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진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에세이도 쓰고 소설도 쓰는데 소설은 조금 저의 취향은 장르 소설이지만 평소설도 많이 쓰고 여러 분야로 다방면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작품 제목을 몇 작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기 히든 작가라고 해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한 공모전에 당선된 책방에서 벌어지는 좀비와의 사투를 그린 좀비 판타지물
이 세계의 책은 끝나지 않았어라는 작품을 그 노란문이 있는 책방이라는 책에 실게 되었고 또 이후에도 작품 활동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라는 책방에서 이제 엔솔로지 형태로 만든 오늘도 책방으로 퇴근합니다도 있고 네. 또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다라는 그 두 번째 책도 이제 곧 근간될 예정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극비리에도 진행되고 있는 또 글 작업 엔솔로지 집이 나올 예정입니다. 와.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글을 쓰시고 계신 양단우 작가님이시네요. 네. 사모님 청소하러 왔습니다. 저도 정말 잘 읽었는데요. 프로 이직러, 또 프로 엔장러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가사 도우미와 또 건물 청소, 사무실 청소, 다양한 청소 일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경험담을 조금 자연스럽게 재치 있게 좀 녹여내려고 썼던 에세이고요. 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청소 얘기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청소를 시작하게 되었나,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왜 실패를 했고 성공을 했지만 왜 다시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서 청소부가 되었나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담아뒀어요. 그래서 꼭 청소 얘기만 있는 거 아니니까 조금 재취업이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 나의 앞날은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로 해결될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방금 그 취업 실패와 또 퇴사를 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읽으시는 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노를 저랑 같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특히 취업 실패의 가장 결정타가 경력 단절이었는데, 제가 육아와 출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회에 진출하고 보니 실제로 출산을 하거나 육아의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0대 여성이라는 그 프레임 때문에 사회적 프레임으로 경력 단절녀라는 꼬리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서 조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뭐 이력서를 제출을 해도 번번이 떨어지거나 하는 조금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조금 너무 무겁지는 않게 재미있게 담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독자분들이 막 키보드에다가 막 쓰시더라고요, 리뷰를. 파이어!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셨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성분들을 위한 책은 아니어서 좀 대중적으로 남성분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도 내 와이프가 있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 하는 반응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네. 나의 해방지에서 여주인공이 네. 고구마 먹은 듯한 그 특별 대화를 하는 모습을 사모님 청소하러 왔습니다에서 그 취업 실패가 아니라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게 된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흡사한 부분도 봤었고 힘드셨겠구나. 이제 본인은 지금 가볍게 썼다라고 하시는데 읽을 때는 결코 사실 가볍지는 않았어요. 네. 눈물이 났습니다. 네. 그쵸. 가슴이 아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찾아서 이직을 하시게 되셨고, 그러면 청소를 언제부터 하셨고 또 대략 어느 정도 기간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난 후에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이 월급을 작고 귀엽고 소중한 이 아담한 월급을 헤아리며 직장을 다녀야 할까, 결국에 이 고민을 하던 끝에 결국에는 이제 정리해고가 됐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런 세계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렇다 보니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도전을 많이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청소였는데, 청소를 하게 된 거는 그 140여일이라고
그 서문에 써놨습니다. 이 책은 140여일의 청소부로 일했던 일과 또 갖가지 취업 실패담을 담아낸 내용이라고 썼는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 동안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었던 사회적인 인식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렇다 보니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걸 몸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이 경험을 가지고 저는 조금 다른 일을 하느라고 잠깐 중단을 했는데 이 중단한 시기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말미에 시어머니와의 인터뷰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시어머니가 저의 추천으로 인해서 청소부로 활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직을 하게 되었는데 내 스타일이야. 네. 그렇게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중단을 하게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주변에서 저 선생님 요번 하루만 와서 청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사모님들의 그 전화 요청들이 빗발칩니다. 네, 어제도 또 전화 통화 하신 거를 들었는데요. 근데 그 스케줄을 헤아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스케줄 관리를 하시면서 요 사모님네는 언제 가는데 저 사모님네는 언제 가시고 이 스케줄 관리를 옛날과 다르게 유동적으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네. 내가 힘이 들 때는 요 날은 제끼고 요 사모님네는 제끼고 요 사모님네는 조금 힘드니까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지 이렇게 딜을 하시더라고요.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네, 아주 고수입니다. 아주 고수.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중요해요. 저랑은 또 다른 고수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 가족이기 때문에 맨날 봐서 감히 닮을 수 없는 다시 저는 초보부터 시작해야 되는 지경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140여일이 청소 끝난 다음에 쓰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청소 직업을 하시는 와중에 글을 쓰신 거예요? 그 청소를 하는 와중에 썼기 때문에 사실 며칠 더 있어요. 네, 며칠이 더 있고 그 책이 출간한 후에 몇 개월 더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지만 본질은 그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는 작가님들한테 가장 궁금한 게 작업 루틴인데 어떤 작업 루틴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시는지. 저는 작업 루틴은 제가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네, 지금도 많습니다. 회사에 다니기도 하고 또 강아지를 돌보는 펫시터라는 신종 직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생생한 보면서 봤습니다. 네, 방송에도 나올 만큼 이제 제가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범위적으로는 도그 워커라고 해서 강아지들을 산책하는 일도 하고 또 고양이를 돌보는 일도 해서 펫시터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담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작가로서의 활동도 하고 출판사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서 그 루틴이 딱 짜여진 그 시간 안에 해야지라고 정하지는 않고요. 이동하는 중간중간 짬이 될 때면 노트북을 켜서 무조건 그 시간 안에 끝낸다. 버스에서 노트북을 켜신다고요? 이동할 때는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요. 그 기록한 걸 가지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버스 정류장에서 노트북을 켜고 수정을 합니다. 그게 루틴이시네요. 와우. 1분 1초도 허투루 쓰시지 않는 우리. 저희 방송 깜짝 감사합니다. 몇 초를 저희한테 해주신 걸까요? 네. 아까 방금 대답에서도 펫시터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또 저희가 초반에 언급했던 책이기도 하고 그놈의 댕댕이 지금 저희 셋 모두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책에 관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 제가 펫시터로 활동하면서 있었던 다양한 노하우들을 그대로 전수해드리는 정말 꿀팁 대방출하는 책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아직 도그워커라든지 펫시터라든지 이런 직업에 대해서
이제서야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강아지들은 굉장히 많이 기르잖아요. 하지만 강아지를 돌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사실 잘 모르세요. 흔하게는 애견 미용사라든지 훈련사 정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분들 다 강아지가 있고 돌보는 현직이시기 때문에 다들 경력자이시잖아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 특히 그분들을 위한 어떠한 도움이 되는 매개체가 되고 싶어서 집필하고 또 완성까지 탄탄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저 사실 이거 그놈의 댕댕이 저에게 브런티 주소 알려주셨을 때 네. 그때부터 글 봤던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사모님 청소하러 왔습니다가 먼저 단행본으로 출간된 건지 그 사연 좀 들려주세요. 이거는 약간 지난번 방송을 들으셔야지 조금 이해가 되는 내용이 있는데 네, 상업 출판을 목표로 해서 먼저 출판사랑 컨택이 됐었어요. 그놈의 댕댕이가 먼저? 네, 그렇지만 이게 직업적으로 사람들에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어필하려면 너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강한 거예요. 굉장히 유니크하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종 직업을 알리고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향력이 있는 작품으로 서기 위해서는 상업 출판보다 독립 출판으로 먼저 내가 독자들에게 다가가야겠다.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어필해야겠다 하고 조금 전략적으로 사모님 청소하러 왔습니다를 먼저 앞세우고 그 뒤에 직업적인 부분을 계속 풀어가는 서사의 형식으로 그놈의 댕댕이를 후속작으로 만든 거예요. 와우.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라고도 할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독립출판의 장점이기도 하네요. 그 상업출판에서의 기획과 맞지 않으면 내가 굳이 글의 방향을 틀고 다른 방향으로 하느니 나의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 이런 선택을 하신 거군요. 네, 원고 집필과 디자인까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만들어서 그 소스들을 보시고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나도 이 그놈의 댕댕이 꿀팁 대방출을 하셨다는 이 그놈의 댕댕이를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크라우드 펀딩을 못하신 분들은 어떤 경로로 구입을 하시면 될까요? 사실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아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굉장히 잘 다루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텀블벅이 뭐야 이러시면서 잘 못하세요. 그래서 따로 여쭤보시기도 하고 특히 저희 친척 어르신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세요. 다누야 너의 책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나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북페어나 독서의 달에 맞는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독자분들에게 직접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동네 책방, 곳곳에 숨겨져 있는 동네 책방을 통해서도 이제 유통 경로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사모님 청소하러 왔습니다가 3권이 있는데요. 3권이나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후원했었고 인디 온마켓에 가서 구매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독립서점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매를 했었습니다. 또 비슷한 경로로 또 독자분들과 만나겠군요. 네. 방금 독자분들을 만나려고 하십니다. 만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직접 단우 작가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지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서식하는 지역은 수원이기 때문에 서식지가 수원이기 때문에 출몰지. 네, 자주 출몰하는 지역은 이제 수원입니다.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것들을 이제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서 디디북스를 팔로잉 하시고 제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 그 책방들을 샅샅이 훑어보시면 루틴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약간 작업 루틴이라고 그런 책방을 돌아다니시면은 저를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디디북스? 네. 라고 치거나 양단우라고 쳐도 나올까요? 네, 양단우라고 치시면은
강아지 프로필을 한 계정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거는 제가 펫시터 일을 하고 있는 계정이어가지고 다양한 그 동물과 관련된 책들을 올리고 또 동물과 관련한 활동들을 올리기 때문에 또 서로 상반된 매력으로 재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모님 청소하러 왔습니다. 그놈의 댕댕이에 이어질 후속 책은 무엇일까요? 네, 후속책은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작업하는 것도 네. 아까 소개해 주실 때 되게 많았는데 후속도 엄청. 네, 후속작은 이제 소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도 있고 그건 조금 다른 작가분들하고 같이 엔솔로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도 있고 저는 또 장르 소설을 써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소설도 출간할 예정이고요. 가장 근간으로 나올 수 있는 작품은 제목이 이게 방송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야매소설 창작법이라고. 야매소설 창작법. 네. 이것도 독립출판이게 가능한 제목인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처음엔 이제 창작법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야매소설이라도 쓰고 싶어.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바꿔서 출간할 예정이고요. 이제 제가 출간하지 못했던 단편 소설들과 소설을 야매로 쓰는 법을 노하우를 이것도 전수해드리는 비전공자라도 충분히 소설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방출하려고 출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요즘에 MBTI가 식지를 않잖아요, 열기가. 네. 그래서 귀여워서 INFP. 귀여워서 인프피. 네. 제목이 너무 귀여워요. 항상 공유하고 싶은 욕구가 넘쳐납니다. 네, 제가 INFP 유형이어서 이런 에세이를 또 출간을 하려고 하고 그놈의 댕댕이 후속작인 그놈의 냥냥이 또 제작을 하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디디북스에 저는 1호고요. 2호는 또 마케팅 영업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남자 직원분이 계시고 세 번째는 저희 시어머니시지만 그림 작가로 계시는 3호 분이 계세요. 이 3호 분이 원래는 도자기를 만드는 명인이신데 지금은 어반 스케치에 굉장히 빠져 계셔서 수원에 있는 여러 문화재들을 아니면 골목들을 다 스케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힙한 수원 레트로 아트북 이거는 가제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하고 또 그 3호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저의 관점에서 K 며느리의 시어머니 관찰기 이렇게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와, 엄청 많습니다. 그러네요. 잠은 좀 주무시나요? 네, 굉장히 피곤하지만 다음날 이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 눈이 번쩍 떠지는 걸 보면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하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소재를 어디서 찾으세요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일상이 다 소재시네요. 네, 걸어다니는 게 새롭고 항상 호기심이 넘치는 소재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네. 와, 오늘 많이 배웁니다. 저는 아직도 멀었네요. 지금 양다는 작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에세이, 그림 책도 나올 거고 장르 소설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쓰고 계신데 글을 쓰고 계신 지금 독자분들에게 팁을 하나 주신다면? 팁이요? 네. 팁이라면 한 자리에서 오래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몸을 움직이는 동안 꾸준하게 짬짬이 쓰셔라. 와. 네.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 원고를 쓸 시간이고 타임 이즈 머니잖아요. 그 격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각 잡고 어디 앉아서 쓸 생각 하지 말고 그 순간순간에 정말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라. 네. 지금 이 내용도 야매 소설 쓰기 있는 거죠? 그럼요. 그 야매 소설 쓰기도 사실은 제가 각 잡고 앉아서 쓴 내용이 아니고 샤워하다가 생각나서 머리를 감다가 중간에 생각이 나서 핸드폰을 이렇게 더듬어서 찾아서 바로 쓴 내용이에요. 와, 멋지십니다. 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양다는 작가님.
오늘은 사모님 청소하러 왔습니다. 그놈의 댕댕이의 저자 양단우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원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수원 뉴스 신인 기자 권미숙, 이유나 홍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